윤석열 총장이 말을 천도박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가끔 그런 공격을 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언 요지입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게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공개 석상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발언을 한 것인데 예. 그 요지가 조국 장관 내가 봤는데 임명하면 안 되고 들고 일어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장관이 돼도 문제가 될 사안이니 내가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 예. 이런 요지가 이상까지 지금 유시민 씨가 A 모 씨에게 취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나왔던 그 발언을 윤 총장이 A 씨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시민 씨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읽으신 건데요. 그 대화 중에서 대검이 그 8월 초 내사를 제가 주장한 예. 그것과 관련해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장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답을 요구했던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만큼만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럼 제가 하나씩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좀 예. 여러 가지 궁금하시죠? 예, 이걸 맞아요.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알릴리오에서 말했던 것은 유시민 대장님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이 왜 이렇게까지 수사를 강행하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발언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선. 언제 발언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었죠. 근데 이 발언이 언제 발언이라는 거예요. 언제쯤일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봤는데 이게 범죄다. 유시민 씨는 문제가 8월 있다라고 중순을 하려면 얘기하고 수사가 상당히 있어요. 진행된 다음이어야 되겠죠. 그게 그러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8월 말에 그 첫 번째 압수수색 있지 않았나? 8월 20. 그래서 8월 중순에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내사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에 이미 주광덕 의원을 위시해서 각종 언론에서 조국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빗발쳤죠. 그래서 그 기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조국의 의혹을 아주 일반적인 분들도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쭉 봤더니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쭉 봤다. 그 말을 근거로 지금 내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사는 뭐 불법이 아니니 문제 삼지 않겠다 자신이 마치 검찰 위에서 이렇게 통제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 내사 문제 없는데 하면서 다소간의 화해 혹은 화해 제스처를 지금 검찰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7일이 8월 27일. 압수수색이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뭐라도 가져온 다음에 보고 나서 한 9월 초 정도에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은 것이 이제 국회 청문회 거쳐서 7월 25일이에요.
예. 7월 25일. 그리고 8월 9일 날 조국 장관이 뭐 그 지명돼 경과를 예. 쭉 설명하고 그리고 8월 있습니다. 20일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외부인에게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자, 청와대 외부인 이들이 하는 얘기가 청와대 외부인에게 얘기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내부 인사에게 반드시 먼저 공식 루트를 통해 의사 전달을 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또 하고 있어요. 이분은 모든 게 가정이고 소설이에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외부인에게 전달한 부분, 요거에 대해서도, 요걸 가지고도 어떤 내사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게 말하기 이전에 숱한 루트로 의사 전달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는. 이런 이유로 임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8월 중순이니까요. 그지 이제 그 이전 거를 다 내사 자료라 그래요. 이제 특수부가 인지 수사를 하는 데니까. 이게 무슨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문제가 있으면 사실 내사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 불법- 폐해야 되는 불법은 거죠. 합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는. 오히려 예. 패라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이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였고 검찰 편드는 그다음에 듯이 법무부 얘기를 장관으로 잠깐 하죠. 지명된다는 말이 돌고 있었고 지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식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혐의점이 뚜렷한지 내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네. 뭐 당연하다는 제가 뭐 말로 검찰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 꼬리를 내사가 내리고 잘못이라는 있습니다. 얘기도 아니에요. 저희 이 추론은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8월 중순에 이렇게 판단을 형성할 정도면 꼬리 내리기. 그 내사 시기는 그 지명되었던 8월 9일 전후 시기를 다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예. 그러면 선동하는 그 내사 자료라는 방법이에요. 거는 뭐 예를 가능성이 들면 뭘 많다. 봤을까요? 뭐가 추측을 있을까요? 가능성이 이제, 많다. 그렇게 해서 어, 자신의 말에 동조하게 어디까지 만드는 얘기하나? 거죠. 그러니까 예, 공식적인 일단은 걸 하자고요. 예. 그것도 이렇게 뜸들이면서 자신이 아는 내용이 매우 많다는 일부 식으로 의원들이, 얘기를 하죠. 그 대검과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내사를 담당하는 부처의 통폐합에 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 이름은 네. 원래 이름은 이제 대검에 있는 것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이고요. 예. 거기에 검사와 수사관들 합쳐서 몇십 명이 있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요. 거기 특수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검찰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도 역시 수십 명의 마치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고요. 영화 속의 여기서 장면. 여기가 우리가 뭐 영화 더킹이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러니까 막 창고에 막 서류 쌓아놓은 이런 거는 이제 영화로 보여준 거고 여기는 파일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폴더가 데이터 있겠죠. 파일. 예. 그 여기가 이제 인지 수사를 하는 홀더. 데이기 때문에 말이 재밌잖아요. 대검에 있는 것은 범죄 정보 기획관실이에요. 범죄 정보를 기획한다는 뜻이에요. 업데이트. 예. 그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것은 범죄정보과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고위공직자나 혹은 이제 인지수사의 대상이 되는 재벌들이나 이런 쪽의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있다.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해요. 파일 만드는 업데이트한다.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이쪽이 그렇죠. 고유 업무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의 이게 이름이 이제 파일이 있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 자기는 추측한 거다. 그리고 주장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위 파일이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윤 총장이 알게 됐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잖아요. 범죄 정보를 기획하고 민정수석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오고 이때 이미 그 대검과 중앙지검에는 조국 파일이 있었다고 봐요. 예,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명이 확실해지니까 있었다고 봐요. 있었다고 봐요. 네. 자기 추측이죠. 업데이트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업데이트를 했으리라 본다. 추측이랍니다. 검찰의 문서를 제가 입수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추측이에요. 그분들을 취재하지도 못해요. 제가 이쪽은 취재가 저도 취재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를 만약 이 시점에서 이런 예단을 형성하고 만약. 8월 중순에 그리고 여기 뭘 봤는데 이미 다 살펴봤어요. 사모펀드 포함해가지고 살펴봤다. 그랬다면 이것은 내사를 했다는 얘기죠. 내사를 하지만 하는 게 제가 내사를 했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사를 기정사실화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대검의 이 문제는 당시에 내사를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예요. 이 왜 당시에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내사를 언론과 한 것이 국회에서 법적으로 잘못도 아니고 거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럼 혹시 여기서 한 가지 90%의 혐의가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폴더가 있을 수 있어요. 노출이 그럼요. 되었죠.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그럼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충정의 표현 이건 아주 강력한 거고요. 예. 이 정도의 강력한 전달은 되었는데 그 전달된 시점이 정확히 8월 9일 를 한 공직자예요.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엄청나게 큰 2,000명의 검사가 있는 조직을 이렇게 막 밖에다가 바로 부탁을 했다면 이건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그러면 언제쯤이었을까? 이렇게 볼 때 밖에 조국 장관 부탁했다. 지명으로부터 이 발언을 했을 때까지가 일주일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일주일밖에 있죠.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이런 사실을 그리고 알자마자 밖에다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보기 그럴 때문에 리 없다. 그로부터 한참 여러 날을 거슬러 올라갈 거다 이런 시도를 한 것이 그래서 부적격 의견은 지명 전에 전달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 추론이에요. 했을 거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단편적 정보. 추론. 그죠? 이제 물 밑에 있는 것이 뭔지는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단편적 그러나 정보. 물 밑에 있는 일부를 우리가 이제 이 발언을 일부를 봤기 때문에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추론해 볼 때 일부로 그 추론. 빙산의 일각 수면 아래에 있는 빙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한 거거든요. 추측일 뿐이죠. 그 제 말이 제 판단이나 제 추론이 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그러나 저는 있어요. 그것이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발을 빼는 외부 거죠.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이 발언을 하기 전에 8월 중순에 물 드시고 아, 물 예. 드시고 천천히 했어요. 저희 문화를 해야 맞죠. 예, 예, 근데 그게 또 대면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줘. 예. 그럴 때 대통령에게 그걸 권할 수 있는 외부 인사에게 왜- SOS 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외부인 정무적으로 예, 예. 누구죠? 검찰총장이라도 외부인 참 그 궁금합니다. 순서로 했을 것 같아요. 검찰은 이 외부인이 누군지 전달하기 위해 내가 꼭 볼 때는 사법 검찰 문제가 조사에서 있고 이건 사법 처리가 밝혔으면 아니고 임명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될 거고 예. 예,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인데 그렇죠. 이거를 왜 임명을 하시는 얘기 안 하면 배신이죠. 예. 대통령에게 보고를 무슨 또 하는 것이 맞아요. 배신 그래서 이 운운하고 말을, 있어요. 이 발언 요지를 비공개 발언을 들었다는 전화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라는 건 금방 네. 떠오를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 사람 그러- 이제 엮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잠깐 말씀을 취재원을 이제 저도 이제 일부 자료만 보고 오늘 또 물귀신 작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윤석열 그리고 총장인데 취재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는가라는 부분이 좀 전화 궁금한 몇 통한 거 거죠. 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이걸 엄청나게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많은 취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총애를 해서 이제 가소로운 세상에 얘기죠. 싼다라고 해서 그럼요. 임명을 한 총장이 왜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공격을 그러니까요.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윤석열 실제 총장의 기자들이 개인적 충정의 발로였다고 봐요. 얘기하는 지금까지 그 많은 그 이 소위 동안 취재라는 제가 것들 8월 27일부터 발언하기 시작해서 네네. 지금 2달 됐어요.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딱 2달 사실, 됐네요. 이 2달 동안 윤석열 총장의 사실이 인격을 이만큼 있으면 공개하진 않았어요. 제가 좀 뭐 그때 다르죠. 뭐 100을 다 취재할 수도 야지를 났다 있지만 그럴까?
근데 지난 요만큼만 방송에서 아는 경우도 피터의 법칙 많습니다. 얘기를 한 거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네. 뭐 이거를 그다음에 안다고 그리고 해서 윤 총장이 좀 속고 있다. 마치 속고 엄청난 있다 취재를 발언이. 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알 것도 같은데 마치 속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내사 나는 너를 자료를 알고 그 있다. 하위에서 그대로 보고하면 그건 속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착각하는 약간 과장하거나 예, 축소해서 저는 언론 과장됐다고 봐요. 혹은 지금 제가 이런 이제 선동가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있는 것 제가 같습니다. 했던 표현들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제가 처음에 웃기는 가족의 얘기죠. 일극이라 그랬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 며칠 지나서 검난이라고 그랬어요. 예. 대통령 인사권인데 이 윤 총장은 윤석열 총장은 움직여서 이렇게 전격적이고 아주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게 하고 가족들을 잡아 그리고 검사들이 일을 엄청 야무지게 했어요.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잘이라는 규범적인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또 모든 아무도 것이 잘했어요. 검찰들이 이 외래 검사들이 수사 정보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왔나 기획을 해서 목적이 적어도 네. 그 검사들에게는 조국을 윤석열 총장은 모르겠으나 윤석열 총장도 이 확신을 보면 조국을 주저앉혀야 된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주저앉혀야 된다.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론으로 이걸 휘몰아치기 위해서 이 음모론을 압박감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그 레토릭적인 주요 검사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서로 이 언론 보도 음모론을 정보 제기하고 교환하고 수사 있죠. 정보 교환해가면서 계속 대국민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2달 동안 폈고 또한 검찰이 이제 심리전을 언론의 목소리 펼쳤다. 기자들은 그 단독에 대한 욕망과 속보에 대한 욕심과 그다음에 이 권력자를 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사명감 이런 것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이 검찰의 심리전의 도구로 완벽하게 쓰인 거예요. 모든 언론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되게 사실은 기자들이 제가 첫 발언을 했던 때가 검찰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리전의 나왔을 때인데 예, 예. 인간이 무섭다 세상이 도구다. 무섭다 그랬을 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특별히 악당이 있어서 이런 일이 그래서 벌어진 게 자신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참전했다고 각자의 이해관계와 합니다. 욕망과 각자가 적어도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옳다고 이 실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굉장히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이에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인사권에 좀 이따 대한 개입이 그다음 아니라 그다음 주제 말할 때 문제가 얘기를 있는 할 텐데 사람을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저는 사실은 그냥 이것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충정의 거예요. 표현에서 시작됐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충정의 표현이 들어갈 이유가 위헌적인 없죠. 행위였다. 그래서 위헌적 쿠데타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지금 중대한 검찰의 도전이었다 이렇게 독립성을 말하는 거고, 주관적으로는 충정의 표현이었다고 봐요. 검찰의 독립성을 근데 해치는 이 대의원 모든 쪽에서는 당신의 충정의 행위가 표현이었다면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그야말로 말하면 되지. 위헌적입니다. 이 내사 자료가 있었다는 걸 왜 감추냐는 거예요. 예. 뭐하러 감춰요? 내사 자료가 마치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수상한 거예요. 있었다라는 스스로 것을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기정사실화하고 의식이 있는 게 아닐까? 자신의 있다면 주장을 일반 시민들이 꺾지 보시기에는 않고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8월 첫 번째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그 수사도 일반적인 수사도 하기 전에 공식 입건도 하기 전이에요. 예. 지금 그 전에 내사를 했다. 이러한 뭐 계속 이런 확신을 주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음모론을 펴보자면 누차 그림을 얘기, 짜놓고 자 스스로 음모론임을 사법권에 관련해서 얘기해요. 수사를 하면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짜놓고서 들어가서 마치 안 나오니까 짜놓고 압수수색을 그렇게 70군데를 그럼요. 하고 그래서 지금 퍼즐을 짜놓고 만들고 있는 들어갔다. 들어가서 100군데 압수수색 하고 지금 퍼즐 맞추게 하고 있다. 2달 동안 했고요. 일가족을 상대로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제가 해요. 들은 정보에 따르면 계속해서 자녀들을 입건하겠다는 얘기들을 흘리고 있고요. 네. 정경심 교수를 무지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증거로 재판하면 되지 구속까지 해놓고 증거로 재판하면 그걸 되지. 하루씩 그렇게 불러대요. 그거는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냥 괴롭히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 수사를 하는 피의자를 거죠. 아직 기소는 안 됐으니까 피고인은 아니고 피의자예요. 구속돼 있는 피의자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거거든요. 지금 굴복하라고. 아니 뭐 저는 하필 왜 이거는 조국 씨에 대해서만 정말 너무 그렇게 심하다. 이렇게 이거는 진짜 감싸죠.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그럼 그 예전에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박 전 대통령 최소한. 이거는 도가 지나쳐도 최소원 씨, 너무 등등. 비인간적이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조윤선 장관 윤석열 총장도 지금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등등. 그 어떤 이때 왜 결과가 시작될지 이분 모르겠으나 침묵하고 있었죠? 가는 데까지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내 그래서 편은 그동안에 수없이 불쌍하고 윤석열 총장 보고 수사 상황을 내 잘 편 조사해보라고 아니면은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권 지금 침해 이런 무관하다. 저는 오히려 더 의심해요. 이분들이
그냥 그리고 존경하는 대검이 게 뭘 아니라 펄쩍 뛰었어요. 자기들에게 사심이 있었음을 인지하기 대검 때문에 펄쩍 이렇게 뛴 적 펄쩍 뛰는 게 아닌가. 없어요. 내사자로 있으면 유시민 어쩌고 씨가 하는 거지. 허위 사실을 이게 계속 맞습니다. 내사 자체는 유포하니까 위법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내사 자체는 위법이 이게 아니다 좀 이러면서 됐다고 예, 나는 정말 위법이라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문재인 아니라고 대통령이 한벌 조전 빼죠. 장관을 지명하기 자꾸 이런 전인 허위 8월 사실을 초부터 검찰이 유포하니까 내사를 했다라고 검찰은 예, 당연히 유시민 이사장님이 검찰의 발언을 하셨고 수사 대검에서 반박문을 독립성을 내서 그런 주장은 가짜다. 저해야 기각이다. 하는 이런 이 점에 발언에 대해서 대해서 대응을 윤석열 할 검찰총장의 수밖에 비공개 없는 국상에서의 거예요. 발언을 예. 지금 얘기를 하고 그것의 배경 당연한 이것이 대응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서 펄쩍 이어지고 뛴다고 또 검난이라고 상대를 불리는 프레이밍 어떠한 하는 거죠. 윤석열은 왜 예. 이렇게 아니 멀쩡한 사람을 이해를 저는 두고 이해가 돼요. 야 너 나쁜 윤석열 놈이 총장이 왜 너 이랬는지 저는 멀쩡히 가만 제가 있는 사람을 지난주에 두고 거의 다 이해했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 말씀드렸는데 라고 하는 이제는 거랑 거의 다 똑같은 이해가 돼요. 거예요. 예, 근데 검찰이 윤석열은 보기엔 답해야 돼요. 참 이거는 기가 이제는 막힐 겁니다. 이 사람 하는 이때 뭘 행태가. 봤는지 이걸 그 선동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마치 말했다면 말싸움 하는데 그건 말이 안 야 되죠. 옆에 길 가는 사람 다 물어봐 뭐 이런 식의 이러한 수사를 이렇게 그런 길고 끈질긴 수사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예. 별별설이 다 있었죠. 그럼요. 선동적인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화법들이죠. 유시민 이사장님의 취재 연발됩니다. 결과 파악을 연발돼. 해보신 바로는 이러해서 그동안 이러한 단어를 썼. 제가 누구를 취재했는지 금방 아실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리고 취재원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답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답 안 지금이라도 하셔도 검찰이 한 발 빼죠. 그 한 발 이런 빼고 판단을 8월 중순에 윤석열 휴전 요청하는 검찰총장으로 거예요. 하여금 이런 강력한 예단을 갖게 만들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거니까 있었던 그대로 얘기해서 설명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까지 대검의 입장대로 그 피의사실 공포하면 8월 되겠네요. 27일 첫 압수수색 직전에 입건해가지고 그때 했다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유시민 예, 설명이 씨가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하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얘기를 거예요. 안 하려고 저는 지금까지 그럼 이 피의사실 얘기를 꼭 안 하고 공표했으면 네.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유시민 취재한 씨가 하고 얘기를 하지 있네요. 않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정보만을 조합해서 이 조국 사태 조국하고 뭔 관계가 네, 있어서 사실 먼 친척인가 네. 이러한 그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월 27일 날 검찰의 압수수색 뉴스를 보고 그때 알리려고가 쉬고 있었어요. 뭐 참전에 시즌 1 끝나고 그래서 배경을 김호준 밝히고 있습니다.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나 참전해야 하니까 네. 이제 뭐 길게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유시민 씨가 금요일 날 또 개헌 문건 가지고 선동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개헌 문건으로 자 자유한국당은 개헌 문건 이 사람 선동하는 그 배경 그리고 어떤 소스를 가지고 선동을 할지 어떤 인물이 출연하는지 이런 것들 어느 변호사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할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꼭 대응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니까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이나 긴 시간이 있어요. 예. 이 개헌 문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 준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요설로 선동을 할지 몰라요. 얘기 들어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뻔히 아유 이 사람 참 궁해가지고 지금 궁에서 뭐 기를 쓰고 변명을 한다 이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들 빅마우스들 이와 연동된 빅마우스들이 그걸 이제 확산한단 말이죠. 그런 토픽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하는 어떤 그 감정적 호소 이런 것들에 일반 대중들이 이거 보고 있으면은 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낱낱이 일일이 까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시 대응해 줘야 돼요. 하여튼 금요일 날 개헌 문건 가지고 또 선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2, 3주
뭐 무슨 뭐 저 저기 간대요. 유럽 비행기 쓰러 해외 나간답니다. 즉 검찰 조사 피하러 도주죠. 그러니까 즉각 출국 금지해야 돼요. 출국 금지 신청해가지고 이 사람 출국 막고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자 그리고 선동가는 즉각 어디 도주 못하게 막아놔야 돼요. 이거 놔두면은 이 사람은 밖에 나가가지고 또 언론 플레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이래서 녹화를 쭉 했어요. 한 20분 녹화해서 일일이 다 보면서 이제 코멘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녹화를 떠보니까 1시간 가까이 되네요. 그래가지고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이렇게 넘기면서 맥락 꼭지 몇 꼭지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시민 씨는 상당히 쫄려 있어요. 그런데 쫄려도 선동은 합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지자들 선동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에게 동조를 구하는 거죠. 동조를 구해서 자신의 정치적,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를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이 사람이 지금 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거 물론 검찰은 콧방귀도 안 끼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얘기는 다 추측이거든요. 추측,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추론이고 주장일 뿐이에요. 근데 주장을 사실인 양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니까 이 선동의 근거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 이런 추측성 선동 이런 거는 바로 조사를 좀 타이트하게 진행해서 이런 사람들 선동 못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히 어떤 정의감에 조국 불쌍해서 안 되겠어. 가족 엔질극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참전을 했다. 이런 명분을 들지만 여러 얘기 있죠. 이 사람 요 회사 연관성 직접 관련성 적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이 사람을 손절하는 게 아닌가 싶은 추측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현재 청와대 취재가 잘 안 된다. 나 혼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솔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조금 협조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청와대는 여기를 손절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은 유시민을 확실하게 지금 잡지 않을까, 또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유럽에 간다고 하는데 도피라고 해석합니다.
도피 가는 사람은 신속히 출금해가지고 이 잘못된 요설 그리고 음모론, 군중에 대한 호소, 그 선동 이런 것들 책임지워야죠. 너무 자신의 음모론을 너무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추측이니까 틀릴 수 있다 하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죠. 마치 이게 다 사실인 양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허위 사실을 절대 주장을 추측에 근거한 주장, 과도한 자기 확신, 그래서 스스로가 믿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다. 뭐 선동가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막 자기 열변을 통해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도취되는 거죠. 내 말이 맞아.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아무튼 이 사람 검찰 조사 빨리 받고 아마 뭐 배경을 알 수 없는 뭐 추측은 가는데 어느 뭐 서민 경제인가 뭐 서민 무슨 뭐 시민단체 있어요. 여기서 고발한 건 한 건 있고 또 한국당에 고발한 건 또 해서 2건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이 2건의 수사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출금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좋은 밤 되십시오.